네, 안녕하세요. 데빌크림입니다. 마켓에 올라온 거래소 시스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당 프로젝트를 받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사냥터나 이런 거는 그냥 마켓을 테스트하면서 좀 이렇게 플레이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거래소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체크를 하시고 show mark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마켓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NPC가 아니라 화면에 버튼을 추가해서 한다거나 그거는 입맛대로 자유롭게 변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 우선 마켓상에서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이 특성으로 넣은 그런 어택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택 플러스라는 식으로 넣으면 스크립트 상에서는 공격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값으로 나오게 됐고요.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보면 이렇게 거래 가능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래가 체크되어 있지 않죠. 이런 아이템의 경우에는 거래소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아이템은 거래 끄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열게 되면 일단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와 서버 스크립트 두 종류가 있는데 이 onUnited는 이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만든 그런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부터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열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는데 코드가 꽤 길지만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상단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선 호스팅 웹 서버와 그다음에 DB 서버 받아야 하는데 그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시로 입력된 거고 여기 각자 본인만의 그런 URL 주소가 있겠죠. 그걸 입력해서 넣으시면 되고 꼭 뒤에 슬래시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슬래시까지 해주셔야 하고 가장 먼저 설정할 거는 거래소에 표시할 골드 아이콘입니다. 우선 해당 거래소 시스템은 기본적인 네코랜드의 골드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본인이 지정한 특정 아이템을 재화로서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여기서 정하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거는 네코랜드 상의 골드, 네코랜드 상의 골드는 아이콘이 기본적으로 없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밑에 줄은 골드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 G 또는 골드 아니면 한글로 골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내가 특정 아이템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화폐 단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식빵을 거래 화폐로 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식빵이라고 적어두면 1식빵, 2식빵 이런 식으로 골드 텍스트를 통해 화폐 단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골드로 해보겠습니다. UI 구성에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픽처 폴더에 추가가 되어 있고 주로 버튼, 미니, 콘텐츠, 백그라운드, 슬롯, 패널 등등으로 쭉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적당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부분은 거래소에 등록될 카테고리 종류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URL을 지금 적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제대로 동작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를 열어보면 이렇게 좌측 카테고리 란에 모자, 갑옷, 무기, 방패, 신발, 반지 등등 카테고리 목록이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여기서 지정해주게 된 거고요. 이 아이디는 해당 카테고리의 아이디 타입을 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보게 되면 아이템의 종류가 나오게 되죠. 이게 모자가 0이고 갑옷이 1이고 무기가 2고 이렇게 순서대로 0부터 쭉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자 0, 갑옷 1, 무기 2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내 게임에서 첫 번째 0번을 모자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투구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표현이 달라져야겠죠. 이때 이 부분을 투구라고 바꾸게 되면 카테고리상에 투구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또 그 뒤에 좀 전에 두건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두건이 107번입니다. 아이템 107 PNG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두건이고요. 이 뒤에서 뭐 투구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각각 카테고리에 맞는 아이콘과 이름과 그 다음에 아이템 타입을 지정해주고, 뭐 예를 들어 나는 내 게임에서 방패를 쓰지 않는다 하면 지워주셔도 되고요. 방패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세로크기인데요. 실행했을 때 그 카테고리 각각의 카테고리를 표시하는 버튼이 있었죠. 그거의 세로크기입니다. 굳이 바꿔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 이후로는 각각 패널에 대한 크기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본인이 좀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건들면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색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팅으로는 옵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네코랜드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입 1, 2가 직업에 대한 스탯, 직업 플러스 직업 퍼센트고요. 2, 3이 아이템 플러스 아이템 퍼센트입니다. 그대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스탯 아이디가 중요한데, 이게 해당 스탯에 대한 그런 이름값입니다. 그래서 0번이 공격력이죠.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1로 증가하기 때문에 1이 방어력으로 된 겁니다. 2가 마법 공격력이 된 거고요. 3이 마법 방어력이 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쓰지 않는 스탯이 있으면 빼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나는 공격력이 아니라 데미지라고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미지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로는 딱히 건드릴 게 없고, 뭐 예를 들어 나는 거래소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으실 때 컨트롤 F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이제 아웃라인 텍스트 또는 텍스트라는 함수로 텍스트 타이틀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이 거래소 등등의 문구들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가격이라는 문구를 다른 걸로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가격 검색해서 이것들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정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서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버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동일하게 웹 주소를 적어주게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 거래소에서 사용될 재화 타입을 설정해 주게 되는데, 이때 이걸 마이너스 1로 설정하면 네코랜드에서 사용하는 기본 골드 사용하게 되고요. 0 이상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정한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번 식빵이라는 아이템이 있죠. 이거를 10번으로 적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10번 아이템, 즉 식빵을 재화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서버에서는 이 정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뭐 문구 같은 경우에는 샌드 센터 라벨
typ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착 중인 아이템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컨트롤 F로 검색해서 해당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변경하실 부분이 없을 거고요.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용으로 서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모드에서 좀 거슬린다 싶으시면 지우시면 되고 아니면 놔두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인 루아 스크립트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후로 웹과 연동하기 위한 PHP 파일 작성이 필요한데요. PHP는 따로 코드를 적어주는 게 아닙니다. 배포된 파일을 보시면 내부에 market.php.zip 파일이 보일 겁니다. 해당 압축 파일을 압축을 푸시고 내부에 PHP 파일들이 있습니다. 해당 PHP 파일들을 파일질라 또는 기타 웹에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가지고 본인이 적당한 웹에 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스팅해둔 웹으로 지금 FTP 연결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제가 지정해둔 아가 스크립트를 보시면 이 지정한 주소에서 여기까지가 기본 주소인데 그 뒤에 마켓이라고 따로 있죠. 이게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폴더로 들어간 겁니다. 이 내부에 이렇게 PHP 파일이 들어가 있게 될 거고요. 그 경로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에 슬래시 무조건 붙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PHP 파일을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그 다음은 DB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DB 설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해 주시고 몇 가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설정은 PHP by 어드민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DB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만들어줘야 할 테이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템 옵션 테이블, 마켓 테이블, 마켓 러커 테이블이 있습니다. 마켓 테이블은 현재 마켓에 거래소에 등록된 아이템 목록들을 담아주는 역할을 하고, 아이템 옵션은 그 마켓에 올라가 있는 아이템들의 옵션들을 담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마켓 러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로그가 쌓이게 되는 그런 테이블인데요. 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이제 등록한 현황 또는 아이템을 구매한 현황, 그리고 아이템을 구매했으면 그거에 따른 골드나 어떤 그 올린 골드를 본인이 돌려받아야 할 텐데요. 그런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테이블들을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마켓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컬럼이 마켓 코드, 마켓 유저 아이디, 마켓 유저네임, 마켓 아이템 아이디, 마켓 카테고리, 마켓 프라이스, 마켓 카운트, 마켓 데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마켓 코드가 기본 키로 설정되게 되고요. 해당 부분은 빅 인트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할 때 AI라는 설정을 해주게 되면
따로 값을 따로 데이터를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씩 증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켓 코드는 각각의 등록된 아이템들의 고유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이후로는 유저 아이디, 네임 등등 이 부분은 아까 넣은 PHP에서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테이블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켓 데이트 같은 부분은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기본값을 커런트 타임스탬프로 이 어떤 해당 필드가 하나 추가될 때 그 필드가 추가된 시간을 자동으로 스탬프로처럼 찍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테이블의 기본 구조이고요. 한번 간단하게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선 본인의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목록을 볼 수 있는 곳에 가면 새 테이블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물론 SQL 코드로 추가해도 되지만 굳이 제공해 주는 거를 귀찮게 코드로 작성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마켓이라고 해줍니다. 컬럼 수는 그냥 4로 해서 실행을 해도 되지만 현재 마켓의 컬럼 수가 8개이기 때문에 컬럼 수를 8개로 해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존재해서 안되네요. 마켓 2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마켓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컬럼들을 지정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켓, 코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름들을 쭉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켓, 유저 아이디, 마켓, 유저 네임. 밑에 종류는 빅 인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저 아이디나 아이템 아이디 등은 인트로 하였습니다. 유저 네임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바차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크기를 64로 지정해 줬습니다. 나머지 컬럼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켓 데이트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좀 내리다 보면 타임스탬프라고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해주고 기본값을 current 타임스탬프로 해줍니다. 마켓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고 자동으로 일씩 증가되는 설정을 해줘야 한다고 했죠. 그거는 여기 AI 보시면 클릭하시고 바로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되었고요. 일씩 자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모든 컬럼을 다 입력했다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누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마켓이라는 그런 테이블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켓 로커와 아이템 옵션도 해줘야 하는데요. 아이템 옵션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템 옵션의 구조는 OPT 코드, 마켓 코드, OPT 스탯 아이디, OPT 타입, OPT 밸류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에 해당하는 애들은 모두 빅인트로 해주었고요. OPT 코드가 해당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체크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5개의 컬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따로 테이블 생성하는 거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 로커 구조를 보시면 컬럼이 좀 많은데 얘는 ML 코드, 마켓 코드, ML 아이템 아이디, ML 카운트, ML 유저 아이디, ML 바이 유저 아이디, ML 유저 네임, ML 바이 유저 네임, ML 머니, ML 리시브, ML 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ML 코드가 기본키로 되어 있고 똑같이 AI 체크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코드이기 때문에 빅인트를 해줬고요. 밑에 있는 마켓 코드가 똑같이 코드이기 때문에 빅인트로 되어 있고요. 해당 코드를 통해서 유저들이 뭔가 거래를 하는 내역이 남을 때 어떤 것을 구매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ML 아이템 아이디는
등록해서 그 구매한 그런 아이템 ID 값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카운트는 개수,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는 등록한 유저의 아이디, 바이 유저 아이디는 구매한 유저의 아이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름까지 넣어줬습니다. ML 머니는 금액, ML 리시브는 내가 판매를 한 이후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올려가지고 팔았으면 10,000원을 내가 받아야겠죠. 근데 내가 접속 중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10,000원을 바로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DB상에서 10,000원을 머니로 넣어두고 그 다음에 받으면 리시브를 통해서 이미 받았는지 아닌지 체크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시브는 기본적으로 0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을 추가할 때 아까 전에 타임스탬프로 기본값을 설정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본값을 0으로 설정해주게 됩니다. 또 뭐 언제 구매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ML 데이트까지 추가해줬습니다. 해당 부분은 타임스탬프로 커런트 타임스탬프가 되겠네요. 주의하셔야 될 건 네임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형태이기 때문에 바차로 해줬고요. 크기는 똑같이 64로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DB 설정이 끝나게 됐고요. 이렇게 DB를 설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구매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면 DB를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해당 컬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 보죠. ML 코드는 일씩 쭉 증가하는 그런 본인만의 기본적인 키, 구분할 수 있는 키라고 했고요. 일씩 중복되지 않게 쭉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마켓 코드는 마켓에서 마켓에 올린 그런 아이템, 마켓 아이템들의 코드가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은 마켓 로컬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본 키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마켓 코드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우선은 먼저 마켓 테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마켓에 올라와 있는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마켓 코드가 쭉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미 구매가 끝나거나 등록이 종료된 그런 아이템들은 마켓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1, 2, 3, 4 이런 낮은 숫자들은 이미 지워져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는 해당 아이템을 올린 유저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임은 그 유저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 아이디는 올린 아이템의 데이터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카테고리는 모자, 갑옷 등등 그런 타입을 여기서 넣게 됩니다. 따로 뭐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은 이 유저가 해당 아이템을 올릴 때 얼마로 올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켓 카운트는 아이템을 올릴 때 몇 개를 올렸는지 지금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 데이트는 언제 이 아이템을 등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마켓 로커로 돌아와서 마켓 로커 1번을 보게 되면 마켓 코드 5번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아이템의 번호는 2번 아이템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아이템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해보면 바티온 Z 단검을 구매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몇 개 구매했냐면 1개 구매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플레이어 그 다음에 판매한 플레이어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구매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아이템을 이제 구매했으면 그 구매에 대한 골드를 판매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판매한 거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인 경우에는 아직 받지 않은 거고 1인 경우에는 받은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받아가시고 보관 목록에 뜨지 않을 겁니다.
이게 관리 목록에 뜨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링크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되고요. 잠깐 수정해서 동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거래소에 관리 목록이 나오게 되고, 보면 1번 플레이어의 관리 목록인데 올린 아이템 목록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판매가 돼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바퀴를 누르게 되면 1골드를 받게 되고 리시브가 1로 바뀌게 되면서 이 목록은 더 이상 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누가 무언가를 샀고, 얼마에 샀고, 언제 샀는지, 그래서 그 보상은 지금 받은 이후인지 받기 전인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기까지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